인 쪽 그리고 이런 영사진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또 그 관련 고등학교에 이제 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입을 안 하고 바로 취업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이제 취업을 했는데 어쨌든 부모와 같이 이렇게 연관돼서 일을 하니까 부모와의 관계 부분에서 사춘기의 그런 좀 예민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맞물리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다른 일을 이제 하고 싶다 이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알바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부모가 보면은 계속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직장을 이제 3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재직자 특별 전형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걸 좀 생각해봐라 이랬더니 그건 좀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 이래서 작년에 이제 스스로 이제 좀 진로를 찾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그냥 그때그때 일하고 돈 받는 그런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이제 직업 훈련을 좀 해야겠다 이러면서 간호조무사 학원을 이제 나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실습을 하는데 이제 치과병원에 실습을 나갔는데 너무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이제 다른 치의생사들을 보면서 치의생과 입학을 정말 이제 마지막 마감했을 때 넣었는데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23살에 대학교 1학년 이제 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꽤 되는 급여를 그동안 받고 이제 조금 어린 나이에 해외여행도 가고 자기 옷은 자기가 사 입고 이렇게 부모의 간섭을 자꾸 이제 멀리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한다는 이유로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저는 좀 이제 대학 생활이 어떤 건지 알게 되니까 잔소리를 했더니 "잔소리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자기는 이제 성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부모 집으로 간 거예요. 대학교 1학년 이제 입학하자마자.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이게 당황스러웠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이 정말 문제고 문제가 생긴 이것이 이게 이제 자기 진로를 찾아서 저한테는 기도응답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변수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저는 그때 이제 또 남편과 또 말씀 공동체에서 이렇게 예배가 좀 회복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러면 아이의 좀 성숙의 계기로 이 갈등이 생긴 것을 어떻게 이제 잘 풀면은 되지 않을까 이랬었는데 이제 막상 딱 이렇게 저는 부모님 도움 안 받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입학은 했으나 이제 용돈과 생활과 이런 모든 전반이 이제 불편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길목에 기다렸다가 이제 결국은 용돈으로 이제 제안을 한 것이 얘가 이제 자기가 돈을 스스로 벌기 시작하면서 교회와 이제 공동체를 좀 떠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에 오면 이제 시간당 그 최저 급여를 주면서 그래서 5시간을 교회에 머물게 되니까 이제 5만 원을 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용돈을 주고 또 남편은 또 큐티를 하면 그거마다 일지를 적으면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얼마를 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아르바이트 부분이 좀 해결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서연이가 또 할 수 있는 또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이제 본인이 이제는 큰 소리치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일을 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이제 도전이 되어서 공부도 공부머리가 없는 줄 알았는데 공부도 하게 되고 또 등록금 부분도 부모님한테 이제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다 보니 이제 또 국가장학금은 이제 기준에 탈락해서 못 받고 이러면서 성적장학금을 또 도전하게 되고 이러는 것이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의 또 이제 시너지가 되어 가지고 제가 그렇게 좀 오랫동안 바랬던 이제 또 장기 성교 부분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도 되게 이렇게 방해할 만한 것들이 되게 사건이 되게 많은데 그럴 때 이제 엄마가 주도하기보다는 이제 조언을 하고 또 위로를 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또 그 길을 이제 스스로 또 찾아가서
결과적으로는 잘 다녀오고 또 인생에 또 MVP가 또 새로 생겨서 이번에는 오늘 어쨌든 서연이의 계획 이렇게 글을 올려놓고 오늘은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나갈 때와는 달리 이제 어떻게 할지 이제 들어오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 와중에 확실히 이제 문제를 이제 공동체도 하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응원도 주시고 의견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이제 서연이도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또 차도 선물을 받게 되어가지고 학교 통학하고 이런 분들은 되게 많이 어려움이 많이 개선이 돼서 서연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움들을 공동체에 내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자기 상황들을 오픈하는 것이 훨씬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좀 경험을 한 것 같아서 지금도 걱정은 되게 많거든요. 오늘 이제 들어와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또 얘를 어떻게 교훈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걱정은 되는데 그냥 답은 하는 것 같아요. 부모가 삶은 돈을 보이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어서 제가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은 가장 남편을 존중하고 제가 잘 이제 순종하고 그렇게 또 잘 기다려주고 하는 그것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영민님이 열심히 많이 떠들어 주셔서 다른 분들은 길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댓글로 그 대신 강영민님은 본인 떠드신 만큼 다른 분들 올려놓으신 거에 열심히 댓글 좀 달아주세요. 지금부터. 자, 그 다음에는 정병원 대표님. 예. 오늘 어제 약 40분 동안 라이브 생방송을 해야 되는데 잠깐 여보세요. 이따 전화 드릴게요. 그래서 생방송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40분 동안 얘기할 자료를 걱정하면서 많이 준비하면서 블로그, 페이스북 나만 보기에 입력을 하고 자료를 보려고 했는데 어저께 막상 호스트가 옆에 도와줄 경우 아무 걱정 없이 1시간 정도 40분 이상 할 수 있다는 배웠고요.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얘기고 혼자 할 경우 생방송을 혼자 내보낼 경우를 대비하여 자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또 그립으로 소규모로 할 경우는 적은 방송 분량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쪽도 생각을 해볼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생방송 목적하고 내용 형식 이런 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계속 댓글로 같이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때 언제 하시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시자고요. 예. 공원장님. 네. 지난주에 제가 포스팅 했었는데요. 에어컨에 이제 물이 새는 문제 때문에 저는 비가 와서 물이 샌 게 아니고 에어컨 자체에 물이 새는 건데 에어컨을 틀면 물이 이제 생기니까 그걸 바깥으로 뿜어내는 게 있는데 아마 그게 뭔가 기계가 문제가 있든 아니면 빠져나가는 배관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담당자들이 기사들이 와서 처리하는 과정이나 하는 게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자기들 생각대로 하긴 하지만 그게 아닐 때는 충분히 제가 어디 조언을 구해서 이야기까지 다 해줬는데도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2, 3일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상황들이 아주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 어떻게든 다시 오면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생길 거는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야기를 또 해주시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결국은 이거는 AS나 이런 부분들은 뭐 어차피 본사에서 직접 기본은 일단은 본사로 접수돼서 정상적으로 그 팀들이 움직여야 되지, 옆에서 그냥 손대버리면 그다음부터는 그거에 대한 책임 소재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평생을 곤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누가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들이댈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 군데서 연락이 와서 지금 뭐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봐줄까 하는데도 기술자까지 사실 왔다 가서 실질적으로 봤는데 진단까지 다 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도 그분들이 그렇게 안 해주는 거라서 일단은 기다렸다가 LG 본사하고 한번 조금 해야 돼요. 네, 이상입니다. 예, 고충이 많으시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최미정님.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간병사가 막 갑인양 저를 막 소리 지르고 막 윽박질렀어요. 제가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업무를 진행 안 하면 그분은 오랫동안 간병사를 해오셔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이제 간호사가 처치하는 것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임상 근무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요번에 저한테 칭찬하고 싶어요. 대단한 용기를 내서 제가 또 새로운 분야를 도전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어찌됐든 센터장한테 이런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방문하려는데 사실 두려웠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올까 나한테 무슨 얘기를 듣지는 않았을까 이랬는데 오히려 너무 부드럽고 제가 사실 그 소변줄을 20 게이지라고 그래서 굵은 거를 꼽아드려야 되는데 18 게이지를 꼽아드렸어요. 근데 이제 소변이 약간 샌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제가 처음이라서 잘못 알고 18 게이지를 끼워드렸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유, 처음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죠. 아유, 그 정도는 괜찮아요. 월요일 날 와서 새로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너무나 부드럽게 말씀해 주셔서 갑자기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 아래 저기 박은사님하고 백현희님은 없으시네요. 했는데 적어놨는데 제가 따로 저기에다가 댓글에다 다는 게 아니라 네? 댓글에다 매다른 게 아니라 따로 게시물을 네. 공간에다 적었나 봐요. 게시물이요? 그런 게 여러 이야기이신가 보다. 아니 예. 따로 하신 게? 어디다 매달아 놓은 거야? 네, 여기 제가 그러면 날짜를 잘못했나? 어디다 했지? 예, 댓글로 하시라 그랬는데 여기다 하셔서 그렇구나. 예, 발표 권한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농담하셨죠?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불안정한 소득, 이게 일률적으로 급여가 한 달에 탁 들어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날짜별로 조금씩 들어오는데 제가 뭐 원하는 만큼은 아니도 어느 정도 조금 제가 삶을 유지하는데 이 정도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게 못 미치니까 정신적으로도 좀 스트레스 받고 신체적으로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그래도 받고 있더라고요. 이 상황에. 그러다 보니 어느 때는 자신감도 없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조금 제가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그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쫓기면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하면서 또 생각도 해보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줄이는 게 보니까 불필요한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평범하게 했을 거를 제가 좀 줄이고 그리고 제가 구매하고 싶고 하는 것도 좀 줄이는 편이고 이러다 보니 조금 못 누린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있는데 좀 지금 감안하고 가야 되지 않냐. 방법은 그렇게 하고 이제 되도록이면 제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더 마련해야 되지 않냐. 해결책은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소득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백연희님은 저기 따로 적어주신 게 없으시네요? 저는 또 유 대표님 그 종에다가 해가지고 유 대표님께 올렸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도 지금 잘 몰라가지고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저한테 네, 올렸다고요? 종 있는데, 네, 종 있는데 핸드폰으로 했어요. 핸드폰으로 그것도 좀 핸드폰에서 페이스 종 있는 데다가 올린 것 같습니다. 해화동 오셨을 때, 네, 그쪽에다가 그거는 네. 근데 따로 이렇게 발표 내용은 아니시더라고요. 여기 네, 이렇게 보니까 이 내용에다가 네. 여기다 그냥 이제 제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요 말만 올리셨더라고요. 그거 아니고 요즘에 제가 고관절이 좀 아파서 고생을 좀 하고 있어서 신경이 좀 쓰인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말고요. 이것만, 예. 네. 유 대표님 어디다 올렸어요? 그거 말고는, 예. 그래서 위치는 없는데, 나중에 네. 그 화면 공유를 해보시고, 오늘은 안 되니까, 예. 네. 그래갖고 찾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네. 다음에 한번 해보시자고요. 네. 고관절 쪽, 선생님한테 물어볼게요. 네. 예. 그리고 고관절 쪽 저기 하고 그러시면, 네. 화요일 날, 예. 화요일 저녁에 있는 건강교실, 예. 네. 그쪽에도 좋고, 그 다음에 그 페이스북에 건강증진연구소라는 그룹이 있어요. 네. 예, 네. 그 그룹에 네, 들어가 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이제 네. 그 최민영님이 일찍을 올려주시거든요, 댓글로. 네네. 그 밑에다 네. 이렇게 해갖고, 함께 매일 나누시는 거, 왜냐하면 일주일씩 미룰 수는 없잖아요. 예, 네. 매일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얼른 생각하시기에는 이렇게 7명이나 되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야기 나누고 여기서 좋은 조언까지 받고 이러기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아시겠지만.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어떤 식으로 지금 지내고 계신지 어느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지 그걸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함께 가야 되는데 맨날 새로 나온 도구에 새로 나온 기법에 이런 것만 계속 그 위에다 쌓아봐야 삶이 나아지는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솔직하게 서로 나누고 가는 거 이거 좋고 또 하나는 저는 제 경우에 정말 컴퓨터 쪽은 좋아해서 많이 했지만 다른 쪽 경험이 정말 부족해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삶이 진짜 다양하구나 입장이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배우는 기회 그리고 나중에 보다 보면 또 다른 분이 겪었던 게 제가 고관절이 나중에 안 좋을 때도 있고 저희 집 배관이 문제가 되는 날도 있고 그런 날들이 다 언젠가 왔을 때 또 이렇게 나눴던 거 이런 게 그분이 겪으셨지 그러면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이렇게도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참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박은서님 말씀만 듣고 한마디 손 드셨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자녀 얘기가 나오면 참 이제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하고 아프고 이제 이런 편인데요. 아까 대표님과 실장님이 이제 자녀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방향도 좀 제시해주고 이런 거를 저는 듣잖아요. 그러면 제가 너무 못했던 거에 대해서 아픈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미 다 성장을 했지만 나도 조금만 부모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부모 역할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자녀 얘기 나오면 그분들이 어떻게 했든 간에 제가 볼 땐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조언이 아니라 윽박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기다림이 아니라 재촉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오직하면 제가 자녀 앞에도 미안하다는 소리를 했을 정도로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든든한 것 같은데. 박은서님 몇 년생이세요? 68년생입니다. 68년이셨구나. 저 몇 년 전까지는 제가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 좀 지나면 무뎌있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요즘 들어서 조금 제가 애들한테 편하게 해주고, 네. 좀 저기가 되지, 최근까지도 그게 잘 안 됐었어요. 자,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 또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말 다들 잘 보내시고,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